야구의 참견 시즌2 2022 골드글러브 실버 슬러거 야참 어워드입니다. 오늘은 이런 개개인의 타격 어떤 기록보다 얘기보다는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KBO 리그는 골든글러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매년 골든글러브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오늘은 좀 다르게 접근을 했는데 메이저리그는 골드글러브 실버 슬러거가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지표를 주로 보는 실버 슬러거 그렇죠. 그리고 수비 지표로 판단을 하는 골드 글러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렇게 메이저리그처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하셨죠? 네. 네. 근데 어떠셨던 것 진짜 비슷한 거 네. 같아요? 좀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너무 겹치는 게 좀 많고 겹치는 게 많았어요? 겹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세이버 쪽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데이터들이 많은데 사실 수비 데이터 뽑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좀 쉽지 않았어요. 예, 뭐 이렇게 데이터 업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 수비 뽑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골드글러브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골드글러브, 실버 슬러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공격과 이제 수비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선정 방식을 보면은 이게 각 구단의 감독과 코치들의 투표로 그렇죠. 감독과 코치 예, 투표로. 투표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비 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골드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감독과 코치들의 투표가 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네, 한 10년 정도 전부터는 이 세이버 매트릭스 지수도 한 25% 정도 예, 추가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75%가 투표인단의 결과에 따라서 가늠이 되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수비 지표 자체가 이렇게 물론 세이버 매트릭스 수비 지표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은 좀 수비 지표가 공격 지표에 비해서는 좀 세세하게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먼저 해볼 거는 실버 슬러거를 먼저 좀 저희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슬러거가 실질적으로는 KBO 리그의 골든글러브에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골든글러브가 이제 KBO에서 이제 시상을 하는 골든글러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비 지표보다는 공격 지표, 그렇죠. 공격 지표가 그래서 실버 슬러거랑 오히려 더 가까운 골든글러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허솔지 기자는 이제 실버 슬러거 지금 이제 뽑게 될 텐데 어떤 지표를 좀 참고를 하셨고 기준으로 삼으셨나요? 저는 공격 지표 중에서는 WAR하고 WAR. 예, WRC 플러스를 봤는데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위주로 좀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격 지표는 사실 실제 타격 능력이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서 그렇죠, 예, 맞아요. 현장을 좀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뽑기가 수비보다는 훨씬 좀 수월하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WRC 근데 플러스랑? 그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어떤 그 클래식 스탯보다는 이제 세이버 스탯이 오히려 더 이제 곽광을 받는 맞아요.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허 기자님하고 저하고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네. 뭐 비슷할 거의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버 슬러거 먼저 각 포지션별로 한번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뽑은 실버 슬러거 포수와 일단 내야수 부분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장성호 해설위원 그리고 KBS 허솔지 기자가 뽑은 실버 슬러거 포수와 내야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수 두 분 모두 양이지. 네. 다 겹치는군요, 지금. 네, 똑같아요. 네. 이 다섯 개 포지션이 다 겹치는군요. 1루 박병호, 2루 김혜성, 3루 최정, 유격수 오지환. 어쩜 이렇게 똑같이 겹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게 예. 양의지 선수가 올 시즌 성적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은데 어떻게 양의지 선수가 선정이 됐지? 이렇게 하고 박동원도 봤어요. 있고, 박동원도 있고. 그냥 들어가 봤더니 그래도 양의지는 양의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요? 성적이 사실 워낙 그동안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양의지 선수가 늘 이제 골든글러브로 받고 타격 3할 치고 30홈런 100타점을 했잖아요. 이제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양의지 선수가 2할 8푼대에 홈런 20개 막 91, 2타점 지금 그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후반기 아주 좋았었죠. 네, 그런데도 들어가서 보니까 양희지 선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요? 월등히 높아요. 이야. 아마 요 다섯 명의 실버 슬러거들은 골든글러브와도 거의 겹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요 다섯 명은 이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없을 같아요. 거예요. 네, 거의 네. 똑같을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1루 후보 정도로는 뭐 차윤성, 오재일, 양석환 선수 정도가 후보가 될 수 있는데
박병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자체는 박병호 선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군요. 이거 홈런이 주는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홈런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하니까. 지금 빠진 지가 박병호 선수가 거의 한 달 조금 안 된 거 알고 있는데 워낙 그동안 쌓아놓은 게 네. 많아가지고 맞아요. 쌓아놓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금 결장을 했는데도 뭐 WRC 플러스라든가 WAR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네. 차이가 많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압도적인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세이버 기록이 약간 재밌다고 생각되는 것은 박병호 선수가 타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세이버로 계산을 해보니까 확실히 압도적으로 1루 자리에서는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루 자리가 이제 김혜성 선수를 두 분 모두 공통으로 네. 선택을 하셨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2루 골든글러브 그리고 실버슬러가 모두 김혜성 선수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골든글러브를 만약에 김혜성 선수가 받는다면 전년도 유격수 유격수. 골든글러브였었잖아요. 네, 네. 근데 유격수에서 2루로 옮겨가지고 또 골든글러브를 받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골든글러브 6번 탔는데 맞아요. 네, 처음에 이제 2006년 7년에는 1루수 골든글러브 받았고 2010년에는 3루수 그러다가 2011년에는 다시 1루수 그리고 지명타자 예, 이렇게 골든글러브를 또 가져갔어요. 또 그 밖에도 더 예전으로 가면은 뭐 장종훈 선수 또 양준혁 선수도 8번 탔는데 외야수, 지명타자, 1루수 이렇게 탔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변경한 후에도 놓치지 않았던 선수들이 예,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혜성 선수가 작년 그렇죠. 시즌에 이어서 올해도 사실 공격 쪽에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반대로 또 얘기하면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이루수 중에는 그렇게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가 사실 그렇죠.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다.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박성환 선수가 사실은 약간 좀 이 각축이었었는데 시즌 후반 들면서 오지환으로 좀 급격하게 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준점은 박성환 선수의 3할이 무너지고 그리고 맞아요. 오지환 선수가 20을 달성을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거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의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정말 네. 시즌 초반부터 중반까지 정말 중반도 아니죠. 최근까지도 이 두 최근까지였습니다. 선수를 비교하는 그 커뮤니티의 글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클래식스 때부터 세이버스 때까지 모든 부분을 비교하는 경우 이 비교 대상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한 90% 이상이 오지환 선수가 골든글러브 받을 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최정 선수가 올해 그 골든글러브를 받게 된다면은 8번째가 되는 거죠. 네, 예. 지금까지 7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2010년대 들어서는 골든글러브에 거의 최정의 최까지는 항상 써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맞네요. 그래서 더 익숙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올해 맞아요. 받으면 이제 8번째인데 가져간다면 이제 역대 3루수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선수가 해태일지 한대화 선수였는데 예, 그 8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률이 되게 됩니다. 좋겠네요. 8번씩이나 받고 저는 한 번도 못 받았는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저 한 번도 못 받았죠. 장순아가 한 번도 못 받았다고요? 아 진짜로요? 제가 뭐 성적으로 봤을 때는 한 2-3번 정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제 2002년도에. 느낌으로도 한 3-4번은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2002년도에 이제 그 타격왕하고 출루율왕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수상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해에 이승엽 선수가 3할 2푼 3리에 홈런 47개, 126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아, 더 뛰어난 선수가 있었군요. 이승엽 선수 할 때 사실 흔히 말해서 밟혔다고 해야 되죠. 많이 밟혔고 근데 이승엽 선수가 이제 일본에 진출을 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얼마 네. 했네. 그래서 이제 네. 나한테도 이제 기회가 오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김태균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대호가 튀어나왔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현역을 마무리했죠. 그래요. 한 번도 못 받았는 거 지금 처음 알았네요. 그래도 그냥 이게 사실 뭐 받았다가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서운함은 안 텐데 일단 처음부터 안 받아봤으니까 그 기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예. 진짜 한대화 선수의 8번 이거는 정말 대단한 대단한 거죠. 거네요. 네. 대단한 대단한 이게 보니까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야, 6년 연속 받았고 92년도에 송공 선수에게 한 번 내줬다가 93, 94 이렇게 해서 8번.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예. 3루 자리는 그동안 한대화 선수가 독보적이었고 최근에는 역시 최정 선수가 좀 독보적이라고. 그 중간에 이제 김동주. 김동주 있었죠. 맞아요. 김동주 선수가 예, 예. 있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보가 이제 최정 선수로 넘어온 거죠. 맞습니다. 예. 올해도 실버슬러가 골든글러브는 최정으로 좀 유력하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까지 이렇게 5포지션을 살펴봤고 이제는 외야 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야 그리고 지명타자 실버슬러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차이가 없네요. 없어요. 여기도 네. 차이가 없네요. 생각보다 이게 공격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 이견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예.
피렐라, 이정우, 나성범 그리고 지명타자 역시 이대호 선수까지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골든글러브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야 한 자리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예. 홍창기냐 구자욱이냐 뭐 굉장히 좀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올해는 별 의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이렇게 갈 높다고 가능성이 네, 좀 네.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3위 이후에 4위, 5위, 6위를 보시면 그러니까 세이버 상으로 보면 소크라테스, 김현수, 최지훈이거든요. 다들 그래도 좋은 예. 선수들이네요. 그러니까 WAR로 보더라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WRC 플러스로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세 선수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투표하면 이제 골든글러브 받을 수 있는 딱 3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군요. 예. 골든글러브 기준으로 봤을 때 외에 항상 단골 선수는 김현수 선수였잖아요. 김현수 선수가 올해는 수비밖에 약간 좀 밀렸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타율 쪽에서 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장타는 많이 나오는데 타율이 약간 좀 밀리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약간 손해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예. 이대호 선수는 지명타자 마지막까지 뭐 대단합니다. 정말. 은퇴 번복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몇 왜? 경기 안 남았거든요. 아니 왜?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신조 감독이 빅보스의 유니폼을 벗고 내년에는 다른 감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조 감독 이름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것처럼 이대호 선수도 이대호 선수 유니폼을 벗어버리고 빅보이로 다시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이대호인데 똑같은 이름을 바꿔서. 신조 감독이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은퇴 시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성적을 네, 내고 맞아요. 있어서 아마 그 10월 8일 날 이제 은퇴식 그리고 또 영구 결번식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눈물바다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엄청나게 진짜 팬들이 네. 다 우실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 경기 표 구하려고 좀 난립니다. 네, 많이 났죠. 맞습니다. 그 표 구하려고 지금 뭐 난리들이고. 이대호 선수도 그 경기를 위해서 눈물을 아껴두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은퇴 경기도 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이정우 선수의 뭐 올해 활약은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우 선수에게는 잠시 후에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굳이 해야 하겠습니다. 되나요, 이정훈 선수? 너무 올해는 대단한 시즌을 보내가지고 나성범 선수는 팀 옮긴 이후에 첫 해부터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즌 앞두고 출루율을 좀 끌어올리는 올 시즌 타격을 맞아요, 하겠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억납니다. 했거든요. 예, 근데 예. 그거대로 지금 딱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홈런 개수 줄었지만 타점 능력 여전하고요. 그리고 에버러지가 더 좋아졌고, 그러니까 출루가 확실히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세이버 쪽으로 좋은 성적이 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세이버의 기록의 가장 근간은 출루율부터 시작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출루율이 높아지면 세이버 기록은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대신 나성원 선수가 올해 그런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격 부분 실버슬러거로 올해 가장 공격력이 좋았던 선수 위주로 저희가 실버슬러거 예상을 해봤습니다. 장성호 위원 그리고 허설지 기자 두 분의 생각이 모두 크게 다르지 않았던 실버슬러거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버슬러거가 이 KBO 리그의 골든글러브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즌이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골든글러브도 아마 이 정도 명단이 나오지 않을까. 올해는 사실은 크게 이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골든글러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명단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공격이 아닌 수비로 예상을 해보는 골드글러브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비 지표로 뽑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땠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비를 객관화시켜서 수치화시킨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저걸 에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적극적인 수비 과정에서 그냥 놓친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 논란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수비를 수치화시킨다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사실 메이저 리그에서도 이 수비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게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에 이 수비 지표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호카이라든가 여러 이제 최첨단 장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 선수의 어떤 그 수비 스타트하는 모습이라든가 공을 따라가는 동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로 나오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비 잘하는 선수가 이제는 진짜 저 선수가 진짜 수비 잘하는구나 이런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신뢰가 좀 가게 되는 거죠. 메이저리그에서는 지금 수비를 평가하는 골드글러브 어떤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아까 그 감독 코치가 투표권을 갖고 네, 있다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골드글러브는 사실 이제 글러브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만든 상이잖아요. 그렇죠. 알사 있죠. 네, 그래서 그 업체 홈페이지에 가면 선정 방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독과 코치 이제 구단별로 2명씩인데 속해 있는 리그의 다른 팀 선수한테만 자기 팀 투표를 소속은 안 되고. 예, 다른 팀 선수에게만 투표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와 이제 25% 수비 지표를 합산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수비 지표가 포함이 됐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력에 대해서 객관적 왜냐하면은 감독이나 코치가 모든 경기를 다 볼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럼요. 본인들이 경험했던 경기들 중에 강렬했던 플레이나 그런 인상을 가지고 투표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제 수비 지표를 포함해가지고 요즘에는 산정을 하고 있죠. 이 수비 지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 지표만큼이나 이게 뚜렷하게 와닿는 부분이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야구에서 수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끼리 한번 뽑아봤고 나름대로 의미를 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예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분께서 아주 고민을 한 끝에 수비 능력을 본 골드 글러브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투수와 포수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두 분이 선택한 투수와 포수 골드 글러브입니다. 네. 투수 김광현, 포수 양의지 두 분 모두 역시 여기서도 의견이 일치가 됐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광현 선수를 이제 뽑은 가장 큰 이유는 평균 자체점이 네. 지금 1점대 1점대거든요. 평균 선발이면서.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수비의 본질, 과연 이 좋은 수비라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상대 득점을 막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득점을 막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평균 자체점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리그에서 지금 유일한 1점대 평균 자체점 결국 점수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수비를 이 공을 던지면서 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느낌의 어떤 그 개념. 그래서 저는 김광현 선수를 선택을 했어요.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은 안우진 선수가 현재 그 FIP랑 WAR이 1위죠. 김광현 선수를 앞서고 있다. 스태티지 기준으로 봤을 때 FIP가 2.25고 WAR이 7.3이고 김광현 선수가 FIP가 3.15에 WAR이 6.15고 투아이 기준으로 봤을 때도 FIP가 안우진 선수가 2.23, WAR이 7.43, 김광현 선수 FIP가 3.13, WAR이 5.68 나오고 있는데 이 투수의 세이버 지표인 FIP와 WAR이 앞서는 안우진도 충분히 거론돼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현을 선택한 이유는 역시 장성호 의원은 평균 자책점 때문이다. 네. 허솔지 기자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도 평균 자책점 때문인데요. 일단 1점대 평균 자책점인데 김광현 선수가 홈이 문학이잖아요. 문학에서 던지는 투수가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저는 보고 이게 이제 물론 기록상으로 여러 가지 그 지표상으로는 안우진 선수가 앞서고 있는 기록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는 게 골든글러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실버슬러거지만 네네네. 예, 이 타이틀은 사실 어떤 기록보다는 이렇게 평균 자책점이나 주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도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타이틀도 해요.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기록을 합산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타이틀 그리고 이게 21세기의 유현진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1점대 평균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선발 1점대 네, 평균. 네, 유지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광현 선수한테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는 이제 뭐 잭 그레인키, 뭐 그 전 시대에는 이제 매덕스, 사실 골드글러브 18번씩 받고, 뭐 잭 그레인키, 최근에는 이제 맥스 프리드가 이제 좀 받고 있거든요, 2년 연속. 근데 그런 선수들을 이제 수비를 평가를 할 때 메이저리그는 그냥 번트 수비도 보고요, 그다음에 견제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제 모든 종합 능력을 다 보는 거죠. 투구가 막 인터벌이 기냐 짧냐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그 볼 수 있는 최첨단 장비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뭔가 기준점이 명확한데 이 KBO 리그에서는 이게 뭔가 그 세이버 쪽 수비 지표는 있긴 있지만 이 수비 지표를 사실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김광현 선수를 그 실점을 주지 않는 게 좋은 또 수비수 아니냐.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점을 그렇게 뒀기 때문에 저는 김광현 선수 알겠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김광현 선수로 골드글러브 김광현 선수로 선택을 했고 포수는 두 분 모두 양의지 선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포수의 능력을 정말 수비 능력을 평가하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뭐 프레이밍이라 물론 이제 메이저리그는 프레이밍도 수치화시켜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KBO 리그에서는 프레이밍을 수치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견제 능력, 투수 리드, 볼백 이런 거로 수치화시키기는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투수가 투구폼이 짧고 그리고 좀 인터벌이 짧다고 하면 아무래도 좋은 그 뭐 송구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개인의 능력으로 이 포수를 평가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포수가 특히 제일 어려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다양한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투수와의 호흡도 있기 때문에 이게 팀 평균 자체점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포수의 개인적인 능력을 볼 거면 도루 저지율도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도루 저지율이라는 게 포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뭐 송구 잘한다고 하면 뭐 그러니까요. 여기 베이스에만 던지면 뭐예요. 투수가 다시 뭐 인터벌이 길어가지고 스타트를 맞아요. 뺏기게 되면
사실 그렇게 좋은 도루 저지율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포수의 어떤 그 어떤 그 수비 지표를 매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허솔지 기자는 듣기로는 박동원 선수랑 양의지 선수랑 굉장히 고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양의지 선수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뭐 선수 출신도 아니고 해설위원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야구 전문 기자시죠? 예, 그렇지만 어떻게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근데 수비 지표가 사실 조금 믿음직스럽지는 않지만, 맞아요. 네,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참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비 지표를 봤어요. 그래서 뭐 수비 득점 기여, 수비 승리 기여, 또 블로킹도 보고 도루 저지도 보고 해서 이 지표들로 가지고 결과를 좀 내봤더니 그때는 박동원 선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수비 지표상으로. WAA, RAA가 그렇죠. 있는데 예, 그 지표로는 약간 높게 나오긴 약간 합니다. 높았어요. 그래서 박동원 선수를 처음에 선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게 정말 객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이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메이저리그식으로 각 구단의 수비 코치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아, 그래? 네. 직접 취재를 하셨어요? 네네. 그 오. 포지션별로 오.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 구단의 수비 코치님들께 그 포지션별로 최고의 그 선수를 좀 뽑아달라고. 수비 기준으로 봤을 네, 때? 수비만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의 선수를 좀 뽑아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그 결과를 받았는데 그거를 합산을 해보니까 사실 포수에서는 양의지 선수가 좀 압도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양의지 선수, 그다음에 뭐 이지영 선수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박동원 선수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훌륭한 선수로 꼽아주셨습니다. 뭐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후보군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양의지 선수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 뭐 큰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수 포수 두 분 모두 역시 김광현 선수, 양의지 선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내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글러브 내야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1루 박병호, 2루 김혜성, 3루가 최정과 송성문으로 나뉘었습니다. 유격수 오지환으로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갈린 부분부터 얘기를 할까요? 갈린 부분부터? 네, 3루. 최정과 송성문. 저는 송성문 선수 왜 뽑았는지 알 것 같아요. WAR이라든가 RA가 송성문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네, 수비 지표가 그런 굉장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송성문 선수가 분명히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일취월장한 거예요. 송성문 그렇죠. 선수. 올 시즌 첫 이 풀타임인데 맞아요. 3루가 그리고 원래 본인의 자리도 아니에요. 본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2루인데 맞아요. 3루로 이렇게 허솔지 기자님의 어떤 선택을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그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송성문 선수가 높은 지표가 나왔고 최정 선수를 뽑은 어떤 기준점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어요? 뭐 최정 선수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참 어려운 타구를 잘 잡아낸다는 느낌도 분명히 있었고 어깨의 정확성, 송구의 정확성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가장 수비 잘하는 선수는 최정 선수가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송성문 선수의 성장도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 시즌에 뭐 수비 이닝도 많아졌고 수비력도 맞아요. 굉장히 향상이 많이 됐고 이렇게 지표로도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수비 코치님들에게 의견을 받았을 때 송성문 선수보다 더 많은 표를 받은 선수가 최정 선수가 아니라 문보경 선수였어요. 문보경 선수도 표가 많이 네, 나왔어요? 네, 네. 그래요? 문보경 선수가 실책 선수가 좀 적어야 돼요. 저 네. 5개인가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예, 문보경 선수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문보경 선수도 그러니까 송성문, 문보경 선수가 기량이 확실히 승루수로서 네. 많이 발전이 돼. LG 트윈스도 그렇고 키움도 3루 자리가 사실은 비어 있는 자리였었는데 그렇죠. 이 두 선수가 확실히 올해는 꽤 찼다고 볼 수가 있겠고 확실히 기량이 성장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3루에 관한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 야구 팬 여러분께서도 아마 약간의 좀 논쟁거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논쟁거리가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왜요? 이런 거에 민감하시. 민감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저도 후보에 최정, 허경민, 문보경 다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최정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그럼요. 있는 거니까. 예. 김혜성 선수가 이 실버 슬러거에 이어서 2루 김혜성 선수가 이제 골드글러브까지 가져가게 됐는데 저도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올 시즌 10개 구단에서 레귤러하게 2루 주전 선발로 나온 선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군요. 그렇죠. 2루 레귤러하게 선발로 나온 선수가 거의 풀시즌 다 뛰는 선수가 김혜성과 김선빈 두 선수 정도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다른 팀들은 거의 대부분 한 2명, 3명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날 뭐 컨디션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상황 이런 거에 맞게 이루가 많이 바뀌었죠. 맞아요. 삼성도
사실 김지찬이 유격수를 보다가 맞아요. 나중에 넘어왔고 맞아요. 안치홍도 안치홍도 마찬가지예요. 1루 같이 네. 보고 1루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통 이루수죠. 그렇죠. 늘 1루를 봐왔던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사실 없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박민호 선수가 뭔가 이제 터줏대감처럼 2루 자리를 늘씬 지켰는데 박민호 선수도 지표가 올해는 약간 좀 떨어지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김혜성 선수가 이제 딱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다 보니까 2루 자리에 대한 고민 앞으로 그렇다면은 팀들마다 그 내야수 준비하는 선수들은 2루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포지션 변경을 해서 그럼요. 3루 유격수 보던 선수들이 그러니까요. 그 네. 3루 유격수 경쟁이 좀 치열한 팀에서는 2루 자리 한번 도전해보는 것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비 잘하는 선수인데 송구가 조금 불안한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격수에서 선수들, 특히 네, 맞아요. 그런 선수들은 2루로 옮겨가지고 한번 도전해볼 만한 포지션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지환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공격뿐만이 아니라 그 얼마 전에 박용택 위원이 저랑 중계할 때 세계에서 가장 수비 잘하는 오지환 선수라고 해가지고 좀 이슈가 화제가 됐었는데 그 이슈 끌라고 아마 얘기한 걸 거예요. 근데 이슈가 되기는 됐어요. 근데 오지환 선수가 확실히 20-20도 20-20이지만 수비에서도 네.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탑 클래스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 오지환 선수의 그 3루간 빠지는 타고 이게 밴드클레이드 슬라이딩 해가지고 네. 잡아가지고 노스텝으로 때리는 그 모습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압권이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를 딱 설명할 수 있는. 맞아요. 오지환의 어떤 수비가 멋있어? 그러면 맞아요. 저는 딱 그 수비 뽑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지환 선수도 만들어진 선수라는 거 아니, 아시죠? 그럼요. 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했다는 거 그럼요. 아마 팬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야수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외야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야는 확실히 실버 슬러거랑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공격 지표 외적인 걸 보다 보니까 외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분이 뽑은 골드글러브 외야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야 부분입니다. 장성호 위원은 최지훈, 박혜민, 이정후, 허솔지 기자는 최지훈, 박혜민, 이정후 두 분 사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버 슬러거랑은 이정후 선수를 제외하고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실버 슬러거는 이제 피렐라 나성범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아마 지금 KBO 리그에서 활약하는 외야수 가운데 수비 제일 잘하는 3명일 거예요. 지표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입니다. 평균 대비 맞습니다. 수비 승리 기여도를 보시면 최지훈 선수는 1.8099, 박혜민 1.749, 이정후 선수는 1.130입니다. 그러니까 1을 넘기는 선수가 이 3명밖에 없어요. 외야에서 네, 외야에서. 그렇죠. 나머지들은 다 0점대입니다. 0.9, 0.8 이렇게 되는데 이 세 선수만이 1점대가 넘어가요. 최지훈 선수는 압도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거의 2에 육박하는 지금 수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 각 팀의 주전으로 뛰는 선수보다 2배 수비 잘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거의.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중견수 자리는 공격 능력도 물론 뭐 이정호 선수나 박혜민 선수, 최준호 선수 공격 능력도 좋습니다만은 외야수 중에는 수비 능력이 좀 받쳐줘야 되는 자리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견수 자리가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양쪽 코너보다 확실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많이 움직이죠. 네, 좌중간도 네. 커버를 해야 되고 우중간도 이제 커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세이버 쪽으로 약간 이득을 보는 것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분명히 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수비 이동 이 거리가 세이버 쪽으로 어떤 그 수비 지표를 나타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아요. 네. 예. 이 야구에서 물론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 능력도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KBO도 수비 지표를 이제는 좀 산출을 해서 팬 여러분께 공개해서 수비 지표로만 선수를 평가하는 것도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예전에 김민성 선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격 성적이 좀 안 좋은데 이제 김민성 이제 하도 이제 타격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이야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 쓰냐? 그때 김민성 선수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공격력으로만 선수를 평가를 하냐. 맞아요. 근데 김민성과 오지환은 리그 탑입니다. 그 3루간이.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김민성 선수가 이야기했던 게 수비에 대한 어떤 그 공헌도 이런 것들도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KBO에서 수비로 사실 인정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팬들한테. 지표 자체가 그렇게 지표 자체가 많지가 없으니까 보여주는 네.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뭐 각 구장마다 이제 호카이가 도입이 되고 수비 맞아요. 지표가 이제 쌓이게 되게 되면 그 지표들이 이제 공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맞아요. 몇 년이 지나면 저 선수가 공격력은 좀 떨어져도 수비로 팀 승리를 이끈 경기가 그렇게 많았지 지표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받는 맞아요. 시기가 분명히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만으로도 FA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수비 능력만으로. 그 예전에 그 일본 시리즈에서 카이타쿠야인가? 그 네, 소프트뱅크 카이타쿠야. 네. 그 포수가 그 일본 시리즈에서 도루 저지를 뭐 몇 개, 5개가 6개를 했대요. 근데 방망이 성적은 안 좋았거든요.
그걸로도 MVP 그걸로 됐잖아요. 일본 시리즈 MVP 그거 받았어요. MVP 받았잖아요. 그거를. 네. 맞아요. 그걸 MVP 받았어요. 그걸로 MVP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수비 능력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고 앞으로 좀 수비에 대한 지표들도 좀 많이 나와서 팬 여러분께서 야구를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이번 주제를 통해서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드글러브, 실버 슬러거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골드글러브랑 그 실버 슬러거만 하니까 좀 약간 좀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어차피 야참 어워드니까 네. 시즌 정리하는 의미에서 야참 어워드니까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했는데 추가한 것이 바로 MVP, 신인왕 그리고 기량발정산이라고 할 수 있는 MIP. 네. 다른 종목들은 MIP가 다 있잖아요. 야구는 MIP가 없죠 지금. 없죠. 어, 네,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상하는 맞아요. 예, 상은 없는 걸로.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MIP를 저희가 한번 넣어서 선정을 했는데 KBO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죠. 네. 예, 그런 거 얘기 좀 KBO 가서 얘기 허준기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내일 모레 얘기할까요? 기술위원회 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허구현 총재한테 얘기하면. 그거 좋을 것 같아. 가장 그러니까. 빠른 길이네요. 맞아요. 네, 얘기를 아니 좀 근데 해주세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그럼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상은 많으면 그 상이 뭐 퇴색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잠깐 의미가 있는 상이에요. 네. 기량발전상 같은 건 의미가 있죠.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후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선수들에게 만약에 이런 상이 있다고 해서 이런 상을 만약에 수혜를 한다? 그러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럼요.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MVP 신인왕 MIP는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은 저희 KBSN의 야구 관계 하시는 분들, 우리 해설위원들, 그리고 허솔재 기자 같은 기자분들, 그리고 캐스터, 그리고 아나운서, PD, 기록원 이렇게 야구와 관련된 종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투표를 받아서 진행이 됐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의 생각과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BSN 스포츠 어워즈 MVP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는 키움 히어로즈 이정우, 삼성 라이온ズ의 피렐라,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SH 랜더스의 김광현,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가 KBSN 스포츠 어워즈 MVP 후보가 되겠습니다. 다들 쟁쟁한데요? 네. 누가 받아도 뭐 네, 이견이 네. 없을 정도로 아주 쟁쟁한 분들이 많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2022 KBSN 스포츠 어워드 MVP 과연 누구일까요? 자, MVP 1위는 바로 이정후 선수입니다. 13표를 얻었고 2위는 김광현 선수가 6표를 얻었습니다. 이정후 선수가 좀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압도적이죠. 예, 네, 지금, 24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 13표면은 저희는 압도적이라고 봐야 네.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정우 선수가 5개 부문 선두거든요. 맞아요. 네, 8개 중에. 맞아요. 제가 이제 MVP 투표를 할 때는 5개까지는 아니어서 저는 김광현 선수 뽑았거든요. 6명 중에 한 분인데요? 아니, 근데 김광현 선수도 충분히 가능하죠. 1점대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이게 네. 사실 뭐 최근에는 이제 승리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면서 투수에게 참 중요한 잣대가 돼버렸죠. 평자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1.99.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 정말 이게 어려운 수치를 지금 김광현 선수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랜더스가 또 1위를 지금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같이. 그 프리미엄도 분명히 존재하죠, 사실은.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래서 김광현 선수를 꼽았습니다. 혹시 허솔주 기자는 누구 뽑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정우 선수에게 이정우 투표를 하긴 했는데 네. 김광현 선수도 사실 받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그럼요. 않은 맞습니다. 상황이죠.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뭐 성적도 굉장히 좋고 음. 또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기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KBO 복귀 이후에 팬 서비스 차원을 좀 높이는 데 공헌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볼 때 김광현 선수도 활약이 뒤지지 않았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정우 선수가 이번 시즌이 사실 너무 놀라운 맞아요. 한 해였어요. 맞아요. 흡사 이제 아버지인 이종범 감독의 25살 그리고 최고 전성기였던 25살이었던 그 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올 시즌에 약점이 사라지면서 완성형 타자가 돼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조금 더 이정우 선수에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게 좀 저는 이정우 선수를 보면 좀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성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매년 좋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발전할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내년에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그 같아요. 다음에 네. 또 진화해서 나타나요. 더 잘해. 야, 여기서 여길 뛰어넘는다고? 그러면 야, 앞으로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거 보세요. 더 잘해. 홈런 15개 지금 23개. 맞아요. 예, 타점도 지금
야, 이거는 이정우의 정말 끝은 어디일지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발전하고 있다는 거. 네. 아직도 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늘 이제 네. 이정우 선수 이야기를 할 때 이정우 선수는 4할과 200안타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 4할 현대야구에서 4할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하다고 해도 이정우 선수는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네. 됩니다. 200안타는 무조건 네. 넘어가고. 와. 200안타에 4할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아직 아버지가- 전성기가 오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이정우 선수는. 그러니까 이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정우 선수가. 네. 그럼 내년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내년 맞아요. 시즌 끝나고 간단하게 해서 지금 포스팅이 내년 시즌 맞아요. 끝나고 마치면 있어요. 포스팅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정우 선수가 또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와. 겨울에 또 어떤 준비를 할지 몰라요. 그러면 올해보다 더 나은 진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과연 그 모습의 끝판왕은 어떻게 될지 아니 궁금한 그러니까 거죠. 올해 그치? 발전한 게 아까 말씀하신 장타와 이제 홈런 개수가 그렇죠. 더 예. 보강이 됐고 더 발전했는데 그럼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야, 전체적인 수치 네. 자체가 더 높아지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4할하고 200한테 도전해야 그러니까 4할에 돼요. 200안타. 그리고 이제 30홈런 때려야 되고 30홈런. 네, 30홈런 가야죠. 그러니까 20개를 넘기게 되면 타자들은 목표치가 이제 30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 20개 넘겼잖아요. 그럼 30홈런을 볼 거예요. 아. 그 30홈런을 목표로 삼으면서 과연 어떻게 또 정확도를 끌어올릴까. 그 정확도를 끌어올리게 되면 오히려 홈런 개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MVP 같은 경우에는 개인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팀에게 미치는 영향, 뭐 아까 말씀하신 네. 팬 서비스, 팬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광현 선수가 아까 그 팀 지금 현재 1위 달리고 있는 랜더스를 어떤 이끌었던 것처럼 이정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누가 봐도 히어로즈는 올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정우 선수가 여기 하드 캐리했다고 사실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 이렇게 뭐 각 코치들한테 한 2명 정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정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그 타선이 이상하게 이정우한테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박병호 선수도 빠지고 누가 봐도 타순이 굉장히 그렇죠. 이정우 뭐 거기다가 뭐 푸이그 정도밖에 없는데 점수 만들어내고 뭐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럼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이정우는. 네. 근데 그걸 뚫어내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난단 말이에요. 야,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진짜. 네. 그 MVP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정우 선수가 저는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김광현 선수가 사실 이정우 선수만 없다고 한다면 김광현도 저는 맞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맞아요. 있다고 그럼요. 보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BSN 스포츠 어워즈 MVP 저희가 살펴봤는데 KBSN 스포츠의 야구 관계자 24명은 13분이 이정우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기록까지 이정우 선수 얘기까지 해봤고요. 아직 뭐 포스트 시즌도 남아 있고 잔여 경기 일정이 아직 일주일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예측을 하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일 사실은 어려웠던 게 신인왕이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 내내 사실 신인왕은 여러 후보들이 많이 네,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바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와 시즌 중반과 시즌 후반 들어서 후보가 모두 다 달랐습니다. 네. 신인왕은 정말 올해 예측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신인왕 후보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신인왕 후보는 저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냥 압축을 좀 했습니다. 이 현재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압축을 좀 해서 3명으로 저희가 후보로 뽑았습니다. KBSN 스포츠 어워즈 신인왕 후보 3명입니다. 하나 이글스의 김인환, 두산 베어스의 정철환,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의 황성빈 이 3명의 선수로 후보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 전희산 그리고 김현준 이름 다 올려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강력한 후보. 시즌 초에는 사실은 뭐 김도영 선수 얘기도 나왔었고 시즌 시작되기 전에 문동주도 신인왕 경쟁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두 선수는 사실은 뭐 시즌 그렇게 좋은 활약 보여주지를 못했고 마지막까지 신인왕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후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김인환, 정철원, 황성빈 이 세 선수가. 근데 허 기자님은 그 시즌 전에 신인왕 누구 좀 예측하셨어요? 저는 시즌 중반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예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네, 누구 예측했죠? 그때 저는 이제 김현준 선수. 삼성의 김현준 네, 선수. 네. 그때 후보군이 3할 있었죠. 맞아요. 타율 맞아요. 치고 있을 때여서. 그리고 뭐 삼성 라이온즈 그 연속 안타 경기 신기록 세우고 막 신기록 네, 세우고. 세웠대구나. 네, 그래서 저는 김현준 선수. 그때 대세를 따르셨네. 근데 충분히 그때는 뽑을만 그렇죠. 했었는데 네, 근데 그 네. 이후에 약간 좀 그렇죠. 시즌 막바지돼서 약간 좀 주춤했던 것이 네. 김현준 선수는 사실 후보에서 좀 떨어지고 네. 말아요. 네, 김현수 선수는 쉽지 않아요. 누구 예상을 처음에 하셨어요? 시즌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김도영 선수를 예측을 했죠. 기회도 많이 갈 거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으니까. 시범 경기 성적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는 사실 시즌 초반에 같이 못했잖아요. 역골 부상인가 그렇죠. 당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김도영 쪽으로 확 쏠렸죠. 왜냐하면 시범 경기 뭐 최다 안타 1위,
타율이 유일한 또 4할 때요. 대단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신인한 뭐 따놓은 당상이다 김도영 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김도영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딱 상황들이 만들어졌었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김도영 선수를 신인왕 후보로 아마 지목을 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진짜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KBSN 스포츠 야구 관계자 24명이 뽑은 신인왕 과연 누구를 선택을 했을지 이 3명의 후보 중에 과연 누구를 선택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왕은 과연 누구일지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16표를 얻은 정철원 아, 선수였습니다. 이거 너무 압도적인데요. 2위가 김인환 선수 3표니까 이 정도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많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김인환 선수 꼽았거든요. 김인환 선수 뽑으셨어요? 김인환 선수 제가 지난번에도 막 계속 제가 김인환 선수를 언급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뭔가 스토리가 굉장히 있는 선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올해 사실 규정 타석을 채우면 좀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김인환 선수가 아주 발목인가 슬라이딩하다 맞아요. 다치는 네. 바람에 홈에서 올해 이제 한화가 잔여 경기가 몇 경기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규정 타석을 지금 못 채워요. 예, 3경기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인환 선수를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꼽았던 이유는 제가 시즌 중반부터 김인환 선수를 계속 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가능성이 있었어. 네. 아, 근데 갑자기 정철원이가 튀어나온 거라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신인왕 판도를 지금 맞아요. 많이 어렵게 만든 바꿨습니다. 겁니다. 호들지기 전에 누구 뽑으셨어요? 저는 대세를 따라서 대세를 항상 대세를 따르시네 보니까. 정철원 선수에게 대세를 따르시네. 네. 네. 아니 제가 이게 취재를 나가 보면 현장에서 두산 팬들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요. 올 시즌 정철원 하나 건졌다 이런 네, 이런 팬들도 있고 정철원 보는 낙으로 야구 본다 이런 팬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맞아요. 예, 네. 그만큼 또 임팩트가 있고 얼마 전에는 이 데뷔 시즌 뭐 최다 홀드 기록도 새로 그렇죠. 예, 맞아요. 경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선수가 꾸준히 뛰면서 신인 선수가 할 수 있는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거 그게 좀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만약에 정철원이 받아도 그렇고 김인환이 받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재영 선수 이후에 꽤 오래간만에 지금 흔히 말하는 중고 신인이 그렇죠. 올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고 신인 중에 나올 겁니다. 그럴 정철원 것 선수도 같습니다. 예, 네. 토종 그냥 순수 신인은 아니죠. 18년도 두산 2차 2라운드 네, 안산공고 출신. 안산공고 네, 나왔고 네, 맞아요. 김인환 선수는 16년도 하나 육상 선수다 보니까 네. 올해는 신재영 선수 이후에 계속 사실은 고졸 신인 선수가 신인왕을 받았는데 올해는 흔히 말하는 중고 신인 선수가 신인왕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번만 받아서 더 값진 신인왕 과연 누구 품에 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KBSN 스포츠 야구 관계자 여러분은 정철원 선수를 선택을 했고 다음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MIP 기량발전상 다른 종목에는 있고 야구에는 없는 기량발전상 과연 어떤 선수가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록과 팀에 대한 기여도가 전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향상된 선수에게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딱 언뜻 떠오르는 선수 두 분 어떤 선수 떠오르세요? 저는 제가 꼽았던 김윤식이에요. 김윤식 선수. 맞습니다. 네, 저는 김윤식 선수 꼽았습니다. 허술지기잖아. 저 김윤식 선수도 생각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보경 선수도 문보경 네, 선수. 떠올랐고 네. 또 김주원 선수도 올해 굉장히 김주원 선수, 맞습니다. 예. 좀 말로 홈런 치고 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기억이 많이 났어요. 두 분이 뽑아주신 그 선수들이 과연 후보에 있는지 일단 후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N 스포츠 어워즈 MIP 후보입니다. KT 위즈 엄상백, 키움 히어로즈의 김재용, 두산 베어스의 곽빈, 한화 이글스의 김범수, LG 트윈스의 김윤식, LG 트윈스 또 있습니다. 문보경 선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스 박찬호, NC 다이노스의 김주원. 후보들이 많습니다. 네. 예, 후보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량이 발전된 선수가 많다는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다 네, 정말 네. 좋아진 선수들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김재웅 선수가 오히려 이제 구원 투수잖아요. 구원 투수다 보니까 그 선발에 비해서 약간 각광을 덜 받는. 그러니까 되게 경기 성적이 좋거든요. 엄청 성적이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저. 네, 네. 근데 약간 그래도 투표를 할 때 오히려 구원보다는 선발 쪽에 좀더 손이 그렇게 많이 되겠죠.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되겠죠. 네. 예. 근데 김재용 선수도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지난해에 비해서 네. 엄청 많이 성장한 선수 중에 한 선수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쟁쟁한 후보들 중에서 과연 기량 발전상 MIP 1위를 한 선수는 누구일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KBSN 스포츠 어워즈 MIP 1위입니다. 바로 6표를 받은 KT 위즈 엄상백 선수입니다. 2위는 5표를 받은 LG 트윈스의 김윤식 선수입니다.
표가 많이 갈렸습니다. 네. 여기서는 표가 많이 갈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럼요.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럼요. 후보도 많고 맞아요. 후보도 많은데다가 이 후보에 오른 선수들 모두 사실 어떻게 보면 표를 받아도 그럼요. 표를 받아도 되는 그럼요. 선수들이에요. 네, 이게 좀 네. 이상하지 않은 선수예요. 네, 그만큼 기량이 많은 좋아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는 근데 이 세 개 다 2위에 다 찍었네요. 저는 MVP도 그렇고. 네, 약간 마이너적인 생각이죠. 네, 전다 2위만 뽑았네요. 네, 네. 신인왕도 그렇고 MVP도 그렇고. 김윤식 선수 아까 뽑으셨다 그랬죠. 네. 네. 허슬지 기자는 누구 뽑으셨어요? 역시 저는 대세를 따르셨나요? 엄상백 선수 뽑았습니다. 야, 역시 대세녀네. 아. 대세를 따르셨네요. 네. 근데 뭐 엄상백도 마찬가지고 김윤식도 너무 좋아졌죠. 네. 맞습니다. 1위가 6표를 받은 엄상백, 2위가 5표를 받은 김윤식 선수고 4표를 받은 선수가 박찬호, 김재용 선수가 3표 받았습니다. 오. 말씀드린 것처럼 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았고 많이 네. 갈렸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엄상백 선수가 KT 위즈가 사실은 올해 마운드가 약간 좀 불안하다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선발 한 자리 완벽하게 꿰찼죠 지금 엄상백 선수. 네, 출발은 대체 선발이었잖아요. 대체 선발이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온전히 본인의 그 실력으로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성적도 지금 32경기 출장에서 10승 2패 3.07인데요. 축구 내용도 굉장히 좋고 이 지난해 중반에 KT 복귀해가지고 6선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4승 1패, 10경기 출장에서 4승 1패로 나쁘진 않았는데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었는데 올 시즌에 대체 선발로 나서면서 본인의 실력을 정말 10분 발휘를 했고 저는 올 시즌의 여러 경기를 보면서 와 정말 인상적으로 본 맞아요. 투구가 이 엄상백 선수가 맞아요. 예 경기하는 내용이 일단 투구 내용도 그 직구가 컨택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좋고요. 슬라이더도 좋고. 그러니까 기량 발전이 모두의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량이 발전했고 또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엄상백 선수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면. 왜냐? 이강철 감독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고영표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영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엄상백 선수가 군대를 가기 전에 고영표 선수는 선발이 아니었어요. 불펜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상 뭐 리그에서 지금 가장 좋은 제구력을 갖고 있는 고영표, 가장 좋은 체인지업을 던지는 고영표인데 거기다가 이강철 감독 10년 연속 10승을 했던 맞아요. 진짜 명투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잠수함 투수가 우리나라 리그에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평가예요. 왜냐? 선수도 많지 않은데다가 그 잠수함 투수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많이 없다는 그런 게 사실 있거든요. 왜냐면 각 팀 보세요 한번. 잠수함 투수 코치 뭐 랜더스의 조응천 코치 딱히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드한 잠수함 투수 코치가 없어요. 그러네요. 배울 수 있는. 그런데 엄상백은 고영표 있죠. 이강철 감독 있죠. 좋은 조건이 네. 있었네요. 환경이 좋았네요. 그거는 좋네요. 진짜 어. 엄상백 선수의 복이에요. 복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좋은 선배 그리고 감독을 만나면서 엄상백 선수가 갖고 있던 그 능력은 원래 군대 가기 전부터 그 입단할 때부터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던 선수입니다. 쉽게 150을 던졌던 투수고 저도 이제 같이 2015년도에 1년 했거든요. 약간 그 당시에는 엄상백 선수가 빠른 공 위주 그리고 변화구를 그렇게 잘 던지지 못했어요. 그냥 거칠었었죠 네. 사실은. 네. 그리고 좀 게을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상백 선수가 약간 뺀질뺀질해요. 아니 엄상백은 네. 잘생겼거든요. 엄상백 선수가 가까이서 보면 키가 1m 90이 넘는데다가 그쵸, 네. 진짜 이게 약간 동안이 얼굴 진짜 잘생겼어요. 귀엽거든요. 예. 그래서 행동도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막 해줬던 느낌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기억도 있는데 약간 엄상백 선수가 진짜 게을렀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상무에 다녀오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니까. 네. 그런데다가 군대에서 2년 있으면서 KBO 리그에서 이제 1년, 2년 활약하다 보면 연봉이 정말 1억, 2억이 금방금방 오르잖아요. 주변에 또 강백호 선수도 있고. 맞아요. 한 해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이제 구원으로 이제 계속 등판하다가 이제 선발이 비었을 때 한 번씩 네. 나갔잖아요. 그러면 사실 투수들이 컨디션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불매 소리가 나옵니다. 불매 소리가 그럴 수 나와요.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묵묵히 딱 참아내고 배재성이 안 좋을 때 그 자리를 딱 들어가가지고 선발이 된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얼마나 약간 드라마틱하고 참. 예. 아니 그래서 엄상백 선수가 올해 워낙 아까 말씀 포심이나 이런 게 힘이 좋다 보니까 국가대표기까지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이강철 감독이 어쨌든 간에 국가대표 감독하고 뭐 고용표 선수는 사실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다면은 엄상백도 국가대표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저 정도 강한 포심을 던지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엄상백도 가능하지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가능성 봅니다. 있다고 보세요? 네. 어. 50인 로스터에는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발표 네. 났어요 지금? 아니 발표 안 났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 염려원적인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놈의 입이 반정이라. 아, 일단 예. 기사를 먼저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52위는 정해졌습니다. 근데 발표를 아직 안 했는데 지금 KBO 리그에서 성적 좋은 선수들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거의 다 들어갔겠죠. 다 들어가 있어요. 엄상백 정도면 네, 다 50인 들어가 있어요. 정도는 충분히 네, 들어갔겠죠.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의원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50인 로스터 얘기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엄상백도 가능하다. 네. 김윤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LG 트윈스에 항상 그 지적됐던 약점이 국내 선발. 두 외국인 선수 말고 국내 선발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김윤식 선수가 그 얘기 싹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네. 이 3선발 특히 이제 외국인 두 투수 제외하고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LG 트윈스가. 그러니까요. 네, 임창규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맞아요, 해줘야 맞아요. 된다는데 네. 결국에는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우찬 선수 어깨 수술 빠지고 난 이후에 3선발 부재 진짜 매일매일 나왔던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김윤식이 지금 최근에 6경기에서 37이닝에 2자책입니다. 야, 네. 37이 0점대에다가 퀄리티 스타트가 올해 11번이에요. 근데 제구가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제구가 정말 좋아져서 야 포스트 시즌에 가게 되면 뭔가 강한 선발 로테이션을 돌릴 때 예전에 이제 염경엽 감독도 작전을 이제 냈었죠. 3선발 체제도 사실 가능합니다. 3선발 체제도 가능한데 4선발 체제로 가겠죠. 그런데 늘 이제 LG가 사실 포스트 시즌 가도 켈리 그러니까 외국인 두 투수에게 한번 외국인 두 투수 중에 한 명만 무너져도 그러면은 리그 거의 그 시즌 끝난다. 그렇죠. 포스트 시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김윤식이 최근에 이렇게 잘 던져주면서 야 이게 무조건 LG가 이번에는 진짜 최소한 한국 시리즈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 김윤식의 어떤 그 성적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야, 김윤식 선수의 성장이 그만큼 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컸고 팀이 갖고 있던 고민을 김윤식 선수가 한 방에 해결을 했습니다. 네. 예. 김윤식 선수의 얘기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엄상백도 마찬가지고 김윤식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상백도 마찬가지. 두 선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MIP를 받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그런 정도 좋은 활약을 올 시즌 두 선수가 보여줬고 이 선수 외에도 막 그 아까 후보로 거론됐던 뭐 김재용, 곽빈, 김범수, 문보경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박찬호 선수의 뭐 최근 타격 능력, 올 시즌 타격 능력은 뭐 누구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김주원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다 좋은 기량을 올 시즌 보여줬고 그만큼 또 리그도 굉장히 선중이 두꺼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증거들이 아닌가 생각이 됐고 지난해보다 아주 멋진 모습 팬들에게 많이 각인이 좀 됐고 좋은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드 글러브, 실버 슬러거 그리고 시즌 MVP 신인왕 MIP까지 저희가 참견을 해봤습니다. 아직 뭐 시즌이 끝난 거는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이 좀 좋은 결과를 내봤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기록 위주로 선수 뭐 베스트 나인도 뽑아보고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가 뽑아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보이는 것 같기는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골든글러브 매년 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확실히 좀 시야도 좀 넓어지는 것 같고 다른 기준들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야구라는 게 뭐 방망이를 잘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수비를 잘하는 게 그렇죠. 예. 굉장히 그 뭔가 각 팀 감독들 그리고 팬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 시기들이 이제 조금씩 오고 그럼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골든글러브 어떤 시상식도 분명히 좋은데 저는 진짜 미국처럼 이렇게 공격과 수비 따로따로 나눠서 주게 되면 오히려 수비에 대한 가치가 맞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분명히 의미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력 잘하는 선수 굉장히 좋죠. 그런데 수비 잘하는 선수가 사실 리그에서 지금은 그 뭐라 그러나 홀대 받는 약간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평가받는 그렇죠. 거죠. 저평가받는 거죠. 예, 인정을 좀 못 받고. 그런데 이렇게 상을 나눠서 주게 되면 오히려 그 상에 대한 가치 그리고 분명히 있습니다. 공격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비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KBO에서 수비에 관한 지표들도 많이 개발을 해서 좀 그 야구 팬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내년부터 이제 각 구장에 이제 그 호크아이 그리고 이제 도입을 이제 설치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KBO에서 나오는 자료를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수비에 대한 수치도 이제는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네. 생각이 들어요. 내년까지 뭐 야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년에는 자꾸 저기 폐지시키려고 하시는 아니 거예요? 골드글러브 실버슬 하고 확실히 좀 내년에는 구분이 돼서 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허솔지 기자는 이번 주제 준비하면서 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제 수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구단의 수비 코치님들한테 도움도 받고 또 구단에도 많이 여쭤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비 능력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이제 수집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맞아요. 이게 한 3, 4년 정도 더 돼야 이제 의미가 쌓여야겠죠, 있는 그렇죠. 기록이. 의미 있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또 저도 기다려지더라고요. 예, 수비 능력을 조금 더 그래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시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끝나가는구나 그렇죠. 하는 예, 맞아요. 아쉬움도 좀 한 살 더 먹는구나 있더라고요. 생각 드는 거죠.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야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즌 끝나면은 사실 한 해가 다 거의 끝난 네, 거기 네. 때문에 이때쯤 되면 약간 좀 우울해지기도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올림픽도 그렇고 WBC에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외국에서의 평가가 한국 야구의 수비력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첫해 그 2006년도 WBC에서는 수비 시차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수비 능력이 한국 야구를 어떻게 보면은 대표하는 대명사 같은 단어였었는데 네. 최근에는 수비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리그의 수비 실력이 떨어지면서 리그의 질도 좀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실버슬러거, 골드글러브로 나눠서 수비를 한번 다시 들여다본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는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직 뭐 시즌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 시즌을 같이 준비하고 같이 왔던 우리 선수들 각 구단도 마지막까지 좀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기대만큼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어도 또 준비하고 내년에 또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다.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든 이번 주제였고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 아주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고 수비 얘기 또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 MVP, MIP까지 아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뭐 즐거운 대화였고 즐거운 참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성호 해설위원, KBS 허솔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참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열심히 달려온 후에 상이라는 보상만큼 달콤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겠죠. 좋은 결과물은 항상 충실한 과정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겠지만은 과정이 좋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야구도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한 시즌 보내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야구 팬들이라면은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